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무진일주의 일간무토와 경자년의 천간경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간무토에게 있어서 경자년의 천간경금은 식신이 됩니다. 상관이 외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체제에 반항하는 것이라면, 식신은 내부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조용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진일주에게 경자년은 실속 있게 자신의 길을 가면서 적절히 안정적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됩니다. 특히 무진일주의 지장간의 기운을 보면 재성과 관성이 존재합니다. 재성과 관성은 일의 완벽주의, 그리고 뒷소리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됩니다. 또한 무진일주의 지지인 진토의 계절적 위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은 나무들이 성장의 탄력을 받아서 가장 절정으로 향해 가는 여름의 전 단계가 되기 때문에 무진일주의 일간 무토에게는 목극토의 작용으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때 무토 입장에서 스트레스와 압박의 기운인 목 기운을 극하는 금 기운의 도래는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잘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등을 적절히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진일주의 일간무토와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간무토를 기준으로 자수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편제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흐르는 재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본인 사주 원국에 재성의 기운이 강하지 않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고 지지는 땅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지의 자리에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은 관념적 목표가 아닌 실제의 현실적 재물을 상징합니다. 또한 결혼 전의 남자의 경우 재성은 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해 운세만 놓고 볼 때 남자에게는 결혼의 기운도 됩니다. 더불어 여자에게는 재성이 관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만 남자나 여자 모두 이미 사주 원국의 재성의 기운이 과한 중에 경자년의 자수의 기운까지 받게 되면 이성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관계를 비롯한 재물, 그리고 어떤 사회적 목표나 결실 등에 있어서 시선이나 관심이 분산되면 기운만 빠지고 얻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무진일주에게 경자년은 식신과 정제의 기운으로 작용하는데, 식신은 재성으로 흐르는 과정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재성만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없이 바로 결과를 보고자 하는 성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식신의 영향으로 충분히 단계를 밟으면서 재물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본인 시작 기운인 무토의 기운이 처음으로 뻗어나가는 식신의 기운, 즉 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한다면 자연스럽게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진일주의 일지인 진토와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진토와 자수는 신자진 삼합 중에서 자진 반합을 이루면서 수기운으로 화하게 됩니다. 무진일주에게 수기운은 재성의 기운인 만큼 경자년은 어떤 결실을 향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 시작 기운인 토기운이 약하다면 너무 과한 재성의 기운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재성은 다시 관성으로 흐르면서 자신의 시작 기운을 압박하기 때문에 무언가 얻는 만큼 책임질 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식신에 우선은 집중하여 어떤 하나의 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임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목표 추구가 아닌 단계적으로 하나씩 결실을 이루어가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사주 원국의 본인 시작 기운인 토기운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중에 경자년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많은 현실적 결과물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진일주의 일간 무토를 기준으로 12운성론의 관점으로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를 보겠습니다. 무토일간에게 있어 자수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태에 해당합니다. 태라는 것은 아기에 해당합니다. 생명탄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에너지에 응축된 힘은 강한데 뻗어나갈 방향성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좋게 말하면 가능성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든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혼돈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비로소 축적된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건들다 보면 정말로 이도저도 아니게 에너지 소모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의 경우 아직 면역력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에너지는 크지만 또 한편으로 약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기운 소모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진일주에게 경자년은 적절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자년의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고 경자년의 청간 경금이 지지인 자수를 상생하기 때문에 도화살의 기운이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일주에게 있어 자수는 재성에 해당하는 만큼 재성의 기운 발현으로 도화살의 기운을 드러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물의 과시적 소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 원국에 재성의 기운을 조절해줄 인성의 기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본인의 과시욕의 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 십성론의 관점, 십이운성론의 관점, 신살의 관점에서 경자년을 보았는데 관점만 달리할 뿐 그 내재된 의미는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진일주에게 경자년은 충분히 현실적 결실이 큰 한 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온 한 해이니까 본인 사주 원극의 균형 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일 것입니다.